요즘 챗GPT 많이들 쓰고 있죠? 특히 논문 쓸 때 요약 좀 해달라거나 문장 다듬어 달라고 시키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경험 없었나요? 분명 AI한테 뭔가를 물어봤는데 엉뚱한 답이 나와서 이거 도대체 왜 이래? 싶었던 적이요. 사실 그럴 때는 AI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질문이 조금 어색했던 걸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예요. 프롬프트, 그러니까 AI에게 말을 거는 방법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논문이 훨씬 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질문 하나 바꿨다고 결과물이 바뀐다고요? 네, 진짜예요. 사회과학 분야에서 청년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최근 연구를 알려줘라고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이건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AI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지 감을 못 잡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202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MZ세대의 정치적 참여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 기반 연구를 소개해줘. 핵심 키워드는 정치 참여, 세대차, SNS 여론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맥락과 조건을 넣어주면 AI가 훨씬 더 똑똑하게 반응해줘요. 사회과학처럼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맥락이 얽힌 분야일수록 이렇게 프롬프트의 정밀도가 중요해요. 그냥 던지는 질문과 맥락을 집어넣은 질문, 결과는 정말 달라요. 자연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광촉매에 관한 최신 논문 정리해줘라고 묻는다면 AI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리해야 할지 또 막막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바꿔볼까요? 2022년 이후 발표된 질화탄소 기반 광촉매의 응용 사례를 알려줘. 특히 수소 발생 효율성과 관련된 실험 중심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해주면 AI는 논문의 핵심을 콕 집어서 설명해줘요. 자연과학처럼 실험 데이터 기반의 분야에서는 어떤 변수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삼을지 명확히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질문만 잘 바꿨을 뿐인데 내가 찾던 정보가 눈앞에 뚝딱 나타나요. 보건의료 쪽으로 가볼게요. RCT 연구 알려줘라고만 하면 사실 AI는 어떤 질병에 대한 건지, 어떤 인구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RCT 연구를 알려줘. 최근 5년 이내 논문 중심으로 치료 효과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 중심 연구를 알려줘.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상자 조건, 질병의 특성, 기간 제한 같은 세부 조건을 꼭 넣어야 해요. AI는 이렇게 맥락을 잘 주면 진짜 전문가처럼 관련 논문을 찾아서 핵심 정리까지 해줘요. 우리가 논문 검색할 때 몇 시간 걸릴 작업이 AI한테는 단 몇 초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술이나 체육처럼 감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도 프롬프트의 힘은 강력해요. 예를 들어 현대무용에 대한 비평 논문 정리해줘라고 하면 애매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2015년 이후 국내 현대무용 작품 중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에 대한 비평 논문을 알려줘. 무용수 인터뷰가 포함된 자료가 있으면 더 좋아. 이렇게 요청하면 단순한 설명을 넘어 우리가 정말 찾고 싶던 자료들을 AI가 먼저 찾아주고 요약까지 해줘요.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근지구력 향상에 관련된 체육과학 연구 알려줘. 특히 10대 청소년 대상 실험 연구 위주로 질문을 구체화하면 AI가 진짜 논문 보조 연구자처럼 움직여줘요. 이게 프롬프트의 마법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AI에게 말을 잘 걸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프롬프트 설계예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1. 목적이 분명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냥 정리해줘 말고 최근 논문 위주로 요약해줘.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줘. 실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줘.처럼 행동의 방향을 지정해주는 거예요. 2. 조건을 넣는 것도 중요해요. 연도, 대상자, 분석 기법, 학술적 톤 등등 이런 조건을 주면 AI는 훨씬 명확하게 답해줘요. 3. 맥락을 함께 제시하는 것. 예를 들어 내 전공, 연구 주제, 키워드를 알려주면 AI는 더 똑똑해져요. 실제로 좋은 프롬프트는 이렇게 구성돼요. 행동, 조건, 맥락, 예시로 보여줄게요. 연구 목적에 맞는 가설을 2개 제시해줘. 사회과학 전공이고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가 주제야.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 꿀팁. 프롬프트 체인 기법이에요. 처음에 AI가 조금 엉뚱하게 답했다면 이 내용으로 한 문단 요약해줘. 그 문단을 바탕으로 문헌 고찰. 문장 만들어줘처럼 계속 이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I도 점점 정확해져요. 이걸 질문을 점층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라고 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질문만 잘하면 AI가 논문을 진짜같이 써주는 동료처럼 느껴질 거예요. 나만의 방식대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제는 AI 없이 논문 못 쓰겠는데? 라는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AI는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내 책상 위에서 나랑 같이 글 쓰는 도구예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망설이지 말고 많이 물어보세요. 실패도 해보고 엉뚱한 답도 받아보고요. 그러다 보면 AI랑 나랑 주파수가 맞아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뭐였을까요? AI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논문이 안 써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정리하지 못해서거든요. 그런데 프롬프트를 잘 설계하면 그 생각 정리 과정도 AI가 도와줘요. 내가 머릿속으로 흐릿하게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AI가 문장으로 꺼내줘요. 이제는 프롬프트 설계 자체가 연구 역량 중 하나예요.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진짜 글쓰기 능력을 확장해주는 방법이에요. AI한테 제대로 묻는 법을 배우면 나만의 연구 방식도 훨씬 선명해지고요. 특히 지금처럼 혼자 논문 써야 하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자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AI가 논문 문장을 어떻게 세련되게 다듬어 줄 수 있는지, 학술 글쓰기에서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프롬프트는 뭔지 알려줄게요. 오늘은 프롬프트 설계 마스터 클래스를 함께 해봤어요. 이제 AI랑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는 조금 감이 잡혔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AI가 문장을 얼마나 더 세련되게 바꿔줄 수 있는지, 즉, 논문 문체 다듬기와 학술 글쓰기 향상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논문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세요.